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님의 게임 회사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길을 펴지 못했던 게임 회사들이 새해를 앞두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한령을 완전 해제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면서입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최대 시장 공략 재개가 예상되는 만큼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넷마블은 전 거래일 대비 17.74%가 상승했고 NC소프트 역시 3.34%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게임주 역시 강세 마감했습니다.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 액션 스퀘어 등 각각 3%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게임 수입을 막고 있던 중국 정부가 물꼬를 트면서입니다.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스마일게이트, 넥슨, 넷마블, 그리고 넷마블 자회사 카밤의 게임입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로는 거의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게임주가 일제히 오르면서 게임 관련 주요 종목으로 구성된 KRX, 게임 K뉴딜 지수도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종가 기준으로 50%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날 5.34% 오르면서 부진을 만회했다고 합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호 재개는 게임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출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넷마블을 비롯해서 대만 시장에서 성과가 좋은 리니지 M과 리니지 2M, 리니지 W를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시장이 기대되는 게임 회사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님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내일 배워 누나, 이 짧은 말에 전 세계 여심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매일경제 김슬기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K콘텐츠가 단군 일의 최고 전성기를 보낸 2022년이었습니다. 올해를 빛낸 문화예술 이벤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식 신드롬 주역 이민찬 연주회와 음반입니다.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지난 6월 벤 클라이번 콩쿨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하면서 클래식 음악계 전반에 이민찬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연은 모두 매진되고 음반 역시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9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서울이 세계 미술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의 서울 개최 효과였습니다. 20개국 110개 주요 갤러리가 참여한 아트페어에는 수백억 대의 걸작들이 눈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구겐하임과 영국 테이트 미술관 관장 등 전 세계의 주요 인사들이 서울에 모여서 미술 산업의 큰 눈부신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편한 편의점이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성공은 굉장히 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와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에 힘입은 게 아니라 독자들의 입소문이 만든 흥행이기 때문입니다. 1권과 2권이 도합 100만 부를 넘겨서면서 2020년대 세 번째 밀리언셀러 소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김훈 작가의 하얼빈 역시 30만 부를 풀렸다고 하는데, 소설가 김훈과 우리의 영웅 안중근이 만난 자리에서 하얼빈이 탄생해 30만 부 가까이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훈 작가는 오랜 시간 인간 안중근의 내면을 추적해 왔고 그 결과물이 하얼빈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 실제했던 영웅의 심리를 고독한 문체로 다루는 데 탁월한 귀재인 김훈 작가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민족 영웅을 넘어서서 살인이라는 중죄와 인간 윤리, 천주교인으로서의 신앙심 등을 시줄과 나힐처럼 교차시키며 민족주의 그 이상의 인간 안중근을 새롭게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반 산업입니다. 음반 산업에서 뉴진스와 아이브가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데뷔 1년이 갓 지난 신인 걸그룹 아이브는 연말 시상식에서 6개의 신인상과 3개의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싱글 애프터 라이크는 발매 약 열흘 만에 108만 장을 판매하면서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올해 신인 걸그룹 중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뉴진스입니다. 뉴진스는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에서 데뷔한 그룹인데, 첫 번째 미니 앨범이 초동 31만 장을 넘기면서 걸그룹 데뷔 앨범 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미국 빌보드 차트에 18주 연속으로 차트인하면서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 관련해서 예능과 그리고 드라마 관련한 내용인데, 먼저 우영우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올해 최고 성적을 낸 TV 시리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1회 시청률이 0.9%였는데 마지막 회 시청률은 17.5%를 기록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성적 기록도 새로 썼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21주 연속 비영어권 TV 부분 글로벌 톱10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오징어 게임의 22주 연속 기록을 깬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티빙의 환승연애 2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 MZ 세대들에게 엄청나게 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합숙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프로그램인데, 출연자 간 솔직한 감정이 오가는 데이트와 술자리는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방영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티빙 주간 유료 가입 기여지수 1위를 16주 동안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산업에 있어서 헤어질 결심은 N차 관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칸느에서 박찬욱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겼고, 극중 두 사람이 초밥을 먹는 장면에 미리 준비한 초밥을 함께 먹거나 N차 관람, 해결아리 등 신조어와 신풍속까지 나올 만큼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년 초 발표되는 아카데미상 예비 후보에도 올라서 또 한 번 영예를 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2입니다. 최종 스코어 1269만 명을 달성하면서 2년간 빈사 상태였던 영화계를 단숨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앞으로 3 그리고 4로 이어져서 그 유행과 열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단군 일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한 컨텐츠 관련한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